오늘 발표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모델의 변천과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재벌구조 등 한국식 지배구조의 특성과 장점,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창업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도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선진 한국을 견인할 한국형 K 기업 지배 구조 모델과 더불어 정책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3일회계 법인 기업 지배 구조 전문가로 PwC 코리아 거버넌스 센터 리더를 맡고 있는 허지현 파트너입니다. 금일 발표 내용은 저희 PwC 코리아 거버넌스 센터 하미의 상무 한명희 선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이민경 교수, 법무법인 광장의 권용석 변호사께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난 약 20년간 한국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성장을 견인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수준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외부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가 발표한 평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다른 국가들 대비 열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평가 대상 12개국 중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기업지배구조 순위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배 구조 논의에 앞서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소위 재벌로 불리는 소유 집중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은 경제 발전 초기 정부 주도 정책 하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이루어낸 주역들입니다. 창업주의 비전과 혁신성, 경영 철학, 그리고 리더십이 기업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전문 경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통찰력에 기반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기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대우그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할 경우 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기업의 유형은 소유 분산 기업입니다. 영미의 대표적인 기업 유형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민영화 작업을 거친 공기업들은 소유가 매우 분산된 형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 집중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자 이후 세대교체가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소유가 분산되는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유 집중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점차 지분이 분산되어 머지않아 소유 분산 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IMF 외환 위기를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IMF는 자금 공여 조건 중 하나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을 요구하였고 1998년 사회이사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회계 개혁을 촉발하였고 감사 기능 강화 등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원칙이나 체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는 걸까요? CEO와 CFO 같이 최고위 경영진을 떠올릴 수도 있고 이사회 또는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기업의 경영진, 주주, 이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과 관계, 권한의 배분을 아우릅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 즉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지배 구조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 혁신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 판단의 원칙과 체계, 이사회 경영진, 주주가 파이의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것은 파이를 잘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었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파이를 잘 나누기 위해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의 해결, 두 번째,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투명한 공시 체계, 그리고 기업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 감독 체계가 구축된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이를 잘 나누는 것이 파이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의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일반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성장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주주와 채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등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PBR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PBR은 0.8, 즉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까지 만들어낸 주식 저평가에 대해 이제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일반 주주 보호 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한 차원 높아진 것도 새롭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이런 인식의 변화 속에 전면에 등장한 것이 다름 아닌 주주 행동주의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가 증가한 것과 동일한 시기에 한국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캠페인이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만큼 기업 지배 구조가 투자자들의 관심 사안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기업 지배 구조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 조건은 있습니다. 비행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조종사와 통제권을 가진 관제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역할을 하는 유능한 경영진과 관제탑 역할을 하는 강력한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주주,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은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소유 집중 기업에서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CEO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배주주, 그리고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는 독립된 이사회, 끝으로 지배주주나 이사회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일반 주주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반면 소유 분산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의사결정 영향력을 가진 지배주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CEO, 사업의 운영은 CEO에게 맡기되 강력한 CEO 권한을 통제하고 필요시 해임할 수 있는 독립된 이사회, CEO와 이사의 성과를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영권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야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해외 기업의 경우에도 지배주주는
기업의 형태, 경영의 다양한 형태로 관여합니다. 지배주주가 CEO와 같은 주요 직책을 맡아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문 경영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 워렌 버핏이 오랜 기간에 걸쳐 경영권 승계와 부의 승계를 나누어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승계 방식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선임에 관해서는 TSMC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CEO 선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3인의 내부 후보자에게 각기 다른 경영자 역할을 맡기고 그 성과를 검증한 뒤 가장 적합한 인물에게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이 키우기의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문 경영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내부 발탁을 통한 CEO 후보자 육성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역할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지배주주 가문의 일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CEO를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사례를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이사회 내에 CEO 선임위원회 등을 두고 지배주주 가문의 일원이 지속적으로 CEO 선임 절차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깊은 인사이트를 위해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선진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근본 상법 개정의 취지를 선반영하여 진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큰 틀에서의 변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높은 소수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캐스팅 보토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CEO 승계 정책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경영진 보상 구조 합리화, 위험 관리와 감시의 체계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캐나다 국민연금 CPPI의 사례를 참조해서 기업 거버넌스를 운영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But if you have a CEO and other senior executives who are professional managers, then they continue to have a sense of industry evolution, market developments, and fresh ideas that can come up to the board for the board's discussion. And I think that's the key thing. The execution and management needs to be professional, while the board can still be family controlled to maintain the culture. If that works well, then you can have the transition where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are mainly controlling the board, but not running the management. Boards emphasize transparent, merit-based succession planning, and investors support family control with governance and competence. Regulators require disclosure of family ties, and public admires long family firms but remains cautious about nepotism. The U.S. eases estate tax burdens on succession, enforcing board oversight with independent evaluations, and encourages merit-based family leadership to balance legacy and investor confidence, offering a model for Korean founder-led firms. So really, what I would say is that early planning, transparency, and balancing family legacy is and are keys to effective CEO succession in family planning. 앞서 소유 집중 여부에 따라 기업 지배 구조의 초점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배주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사회의 견제 대상, 기능, 구성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 나간과 동시에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환경, 즉 경영진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분산 소유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해야 함을 뜻합니다. 바람직한 지배구조 형성과 정착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6가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지배주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분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과 맞물려
상속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분산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배주주의 주된 역할을 기존의 직접 경영에서 감시와 장기적 가치 수호로 전환하는 제도적 유인이 필요합니다. 지배주주 일가는 전문 경영인의 성과와 충실 의무 이행을 장기적 관점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집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론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 경영인보다 뛰어난 지배주주의 가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가족을 경영진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지배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강성규범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졌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성규범 중심의 사회에서 정부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붓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규제기관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감시자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바람직한 기업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범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연성규범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은 주주가치 창출과 배분의 과정에서 장기적 기업 가치와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통해 이해상충 행위나 사익 편취 시도에 대해 기업 내부, 시장 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규율이 작동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연성규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CEO의 승계 계획과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CEO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독립된 판단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EO 승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공유하며 해당 후보의 능력, 경영 참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이사회가 CEO 승계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연속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의 가족에게 경영권이 승계될 경우 후보자의 능력, 전문성,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제도는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집단, 즉 소유 집중 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도 지배권의 안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소유 분산 기업들은 상장 심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영진의 단기적 사적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재반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둘째, CEO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작동할 수 없도록 선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자사주 강제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 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경영권 방어의 수단의 도입은 지배주주의 사익 강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경영 실패에 대한 시장의 규율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역량과 성과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의 도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국부 유출의 방지, 국가 안보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격한 조건의 충족과 강력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경영권 방어 수단은 일반 주주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경영권의 방어 결정 시 이사의 충실 의무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 집행에서 손해배상 중심의 사적 집행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보다는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 이른바 공적 집행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 대표 소송이나 증권 집단 소송은 법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송 인센티브 제공, 일반 주주를 대리하는 사적 집행 전담 기구 설립, 형사 처벌에 대한 합리성 재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 책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 이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전부할 수 있는 사적 구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